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제가 요즘 한 2, 3일 사이에 북한 관련해서 또 미국이, 주한미군이 굉장히 좀 독특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소식 지금 전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RC-12X 그 정찰기가 해주 쪽으로, NL을 넘어서 해주 쪽으로 들어가고, 또 어제 밤에 제가 디펜스 브리핑, 군사 TV의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올려드렸듯이 미국의 A-10 공격기가 개성 쪽에서 내려오고, 사실 실제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아주 독특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또 미국의 항모 전단들이 지금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상하고 있는 이런 정황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북한이 탄도미사일, 탄도탄 발사 준비 정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찰 자산이 총 집결하고 있는데, 어쩌면 이 정황을 봤을 때 어쩌면 한번 발사하려다가 실패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발사의 초일기 단계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그런 정황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김정은이 영원한 핵 억제력 언급에 확산되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 회의론이죠. 김정은이가 이제 7월 27일 날 노병 대회에서 영원한 핵 억제력, 그러니까 이제 핵 포기 안 하겠다, 이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 29일 날 Voice of America, 그러니까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매체죠. 여기에서 보도를 합니다. 자위적 핵 억제력을 강조한 김정은의 발언과 관련해 북한이 한동안 비핵화 협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케이트린 보토 아시아 프로그램 연구원은 김정은의 이번 발언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그들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입장을 다시 내놓았을 뿐이며 북한의 기본 입장은 핵무기가 곧 안전보장이라는 것이다 라고 분석했다. 브루스 벡톨 미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은 미사 여구를 통해 또 다른 핵실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라며, 그들이 시험하면 회담은 끝날 것이고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라고 지적했다.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의 이번 발언은 그들에게 비핵화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지적했다. 저도 똑같은 이야기 했지만 딱 그냥 듣는 순간 이제는 비핵화 안 하겠다는 선언이구나 라고 우리 모두가 생각했지 않습니까? 미국의 전문가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관영 매체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이건 국무부의 입장이 좀 당겼다고 보고, 그러면 미국의 주류 언론, 그리고 현재 트럼프 행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야권 성향의 언론인 최고 주류 CNN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CNN은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과 합의는 어려울 것이다. 협상을 통해서 북한하고 비핵화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CNN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북한 정권은 지난 수십 년간 핵무기를 보유하려 한 것은 전쟁과 체제전복 시도를 억제하기 위한 방어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보유는 그들을 더욱 대담하고 호전적으로 만들고 있으며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도록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는 진짜 이유와 상관없이 이번 김정은의 발언은 협상을 통해 북한이 자국의 생존 그 자체라고 생각하는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협상을 통해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CNN이 이야기했어요. 협상을 통해. 제가 노란 줄 밑줄 딱 끊어놨는데, CNN이 보기에도 협상을 통해서는 북한의 비핵화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럼 뭡니까? 그동안 이제 CNN이 주장하는 것은 이거죠.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협상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안 되는데 그 협상하느라고 2년, 3년 시간 보냈으니까 이거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과 함께, 자, 그러면 협상을 통해서 안 되면 그럼 북한의 핵을 인정해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때려야죠. 때려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이제 볼턴이 주장하는 바하고 똑같은데, 저는 볼턴 생각하고 거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볼턴이 매파라면 저도 매파니까요. 그래서 결국 협상을 통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 주든지, 숙이고 살든지, 그거 인정 못 하겠으면 때려야죠. 강제로 해야죠. 협상이 안 되면 강제는 뭡니까? 제거하는 겁니다. 핵을 제거하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제거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두 개 다 제거하든지. 그 의지는 누구냐? 김정은 아니겠습니까?
김정은 즉 레짐 체인지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핵무기를 뺏어오든지 그 둘 중에 하나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CNN 이야기를 하죠. 제 마음과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 노병대회 직후에 이 탄도미사일 대비 강화에 나선 미국입니다. 갑자기 이번 주에 미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해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역시 똑같은 시간 7월 28일 날 미 의회 조사국이 해군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이라는 보고서를 미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똑같은 시간들이에요. 미 국방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해상에서 탄도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는 해군 해상 기반 미사일 방어 체계 이지스 BMD를 강화하는 중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하와이에 배치된 BMD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는 이지스 BMD 테스트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AAMDTC 시설을 작전용으로 영구 전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MDA는 8월 중에 하와이에서 신형 SM-3 블락-2A를 이용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가정한 요격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라고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자, 이 말은 뭐냐? 지금 하와이에 AAMDTC라고 하는 이지스 어쇼어, 그러니까 지상 기반 이지스 레이더 시스템이죠. 그 이지스 어쇼어를 설치를 해놓고 이것을 이제 테스트용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와이도 북한의 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놓일 수 있는 미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 하와이를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테스트용으로 거기 지금 쓸 게 아니고 그것을 영구 작전용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작전용으로 영구 전환시켜야 된다. 라고 지금 이제 그 의회에서 보고를 한 거고, 의회에다 보고를 한 거고, 군에서 그걸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 그러면서 올 8월에 그 림팩이 열리는데 그 림팩과는 별개로 이 레이더 시설을 이용해서 SM-3 블락-2A, 그러니까 사정거리 2,500km, 사정고도 1,500km 이상 올라가는 이 SM-3 블락-2A를 가지고 요격하는 실험을 이 AAMDTC를 가지고 한번 해볼 거다. 그리고 나서 그 만족한 성능이 나오면 하와이를 방어하는 영구 작전용으로 전환시킬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산 좀 줘라, 이제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하와이를 방어해야 되겠다. 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시급해졌다. 이제는 임박했다. 그래서 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거를 하려고 하면은 우리의 방어력이 하와이도 막을 수 있고, 알래스카에 뭐 워낙 MD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 알래스카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미 본토 막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됐고 나서 자, 니들이 쏠 테면 쏴봐. 그리고 니는 죽는 거야.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하와이가 지금 뚫려 있으니까 지금 북한이 ICBM 지금 거의 완성한 것 같은데 하와이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 하와이도 우리 50개 주 중에 하나인데 빨리 막자. 이제 이렇게 시급하게 지금 전환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제 제가 이제 안보 브리핑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7월 29일 07시 33분에 정말 희한하게도 NLL을 넘어서 미 501 정보요단, 주한미군 501 정보요단 소속의 RC-12X 가드레일 신호정보 감청 이 정찰기가 NLL을 넘어서 해주 쪽으로 갔어요. NLL을 넘어서 접근을 했습니다. 9.19 남북 군사합의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NLL 가까이, MDL 가까이, 20km 가까이 막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죠. 물론 뭐 미군은 그 무시할 텐데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건 아예 NLL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게 뭘까요? 뭘까 생각해보면 북한이 그동안 탄도미사일을 여러 발 이제 쐈는데 그 탄도미사일 쏠 때 좀 장거리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쏠 때는 황해도 지역에서 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황해도 지역은 북한의 여러 영토 중에서는 가장 서쪽에 있는 그 꼭지점이 황해도예요. 그래서 황해도 지역에서 쏴가지고 대각선으로 북한 영토를 가로질러서 동해 쪽에 탄착시키는 이런 행태를 많이 우리가 보아왔기 때문에 혹시나 이 황해도 지역의 어떤 지점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이 RC-12X 가드레일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NLL을 넘어갔다가 온 것은 아닌가. 좀 더 자세히 보고 듣기 위해서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판단할 수가 있죠. 이 항적 정보가 사실이라면 이라는 전제를 달고요. 제가 뭐 직접 비행을 안 해봤으니까 정말로 넘어갔다.
이거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항적정보에 이렇게 떴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뿐이냐? 아니죠.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또 정황까지 있어요. 지금 이 일본 요코스카 앞인데 바로 일본 최대의 군항이죠. 도쿄 앞에. 요코스카 앞에 이 하워드 로렌젠 이 배가 출항을 한 사실이 아까 그 RC-12X의 그 시간과 아주 맞물려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 RC-12X가 7월 29일 07시 33분에 해주 지역으로 쑥 들어갔는데 이 그날 밤에 23시 06분에 이 하워드 로렌젠이 갑자기 요코스카에서 출항했어요. 이 하워드 로렌젠은 보시다시피 뒤에 S밴드와 X밴드 이 듀얼밴드 큰 레이더를 장착을 해가지고 탄도미사일을 전문적으로 추적하는 6,000km 밖에 있는 탄도미사일까지도 추적하는 그 엄청난 능력의 그런 전문 탄도미사일 추적함인데 이 배가 그동안 아주 오랫동안 동해에서 작전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7월 27일 일본 혼슈와 홋카이도 사이의 그 북쪽이죠. 그쪽의 스가루 해협을 통해서 동해를 빠져나와서 요코스카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배를 한번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이제 요코스카로 들어가는 모습의 사진인데 뭐 녹이 슬어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완전 누더기 같이 변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누더기 같이 변해 있으면 사실은 들어가서 승조원들도 좀 쉬고 그리고 이 배도 우리 해군으로 치면 깡깡이질 같은 거 좀 해가지고 밴드실도 다시 하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불과 하루 만에 다시 7월 29일 밤 11시 6분에 요코스카를 나와서 이 일본 혼슈 남쪽을 이렇게 통과해서 간몬 해협 쪽으로 올 때는 혼슈 북쪽 스가루 해협 쪽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내려갈 때는 남서쪽으로 가서 간몬 해협 쪽 간몬 해협이 어디냐 히로시마 그리고 이제 혼슈와 규슈 사이 그 해협입니다. 나오면 바로 대한해협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동해니까 이 간몬 해협 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밤 11시 06분에 이 ADS-B를 껐어요. 이 말은 이 배가 갑자기 뭔가 탄도미사일을 추적할 일이 있기 때문에 출항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누더기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뭐냐? 북한이 뭔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이것뿐이냐?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이 하워드 로렌젠이 이제 출항을 했지요. 출항해서 이 간몬 해협 쪽으로 가고 있으면서 ADS-B 자신의 항적 정보 선박 위치 정보를 이제 AIS를 끈 시간이 밤 11시 6분입니다. 그로부터 다시 몇 시간이 한 6시간이 지나고 나서 새벽 5시 31분에 이 코브라볼 정찰기가 오키나와의 가데나 기지를 이륙해서 북쪽으로 비행하고 있는 사진이 포착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가데나 기지 이륙하자마자 시속 411km 상태에서 이제 자신의 ADS-B 항적 정보 위치 송신 이 장치를 껐는데 이제 작전 들어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 하워드 로렌젠도 23시 06분부로 AIS를 껐는데 이때부터 나는 실제 작전 들어갔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코브라볼이 오키나와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1500km 가까이 올라와서 북쪽으로 올라오는 시간 그리고 이 하워드 로렌젠이 간몬 해협을 통해서 6시간 이제 지금 시간 텀이 있으니까 간몬 해협을 통해서 동해로 들어가는 시간 그렇게 해서 동해 쪽에서 만나는 시간이 거의 엇비슷하죠. 그러면은 주로 그동안 북한이 보면 아침 나절에 오전에 탄도미사일 쏘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7월 30일 오전에 지금 이미 지났지만 북한은 황해도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쏘려고 했던 어떤 그 정황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그러나 쏘려고 하다 실패를 했던지 아니면은 그때부터 쏘려는 어떤 그 본격적인 움직임이 들어가서 7월 31일 또는 8월 1일 또는 그러려다가 말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 압박에 의해서 말 수 있는 어떤 정황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탄도미사일을 쏘려고 하는 정황이 있지 않은 다음에야 하워드 로렌젠이 그렇게 누더기가 된 상황에서 급하게 출항하고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몇 대 안 되는 이 세대뿐이 없는 이 코브라볼이 갑자기 이륙을 해서 동해로 올라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북한이 지금 탄도미사일 발사 정황은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쉽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것뿐이냐? 또 아닙니다. 그리고는 이제 7월 30일 11시 19분입니다. 그러면 이 11시 19분 같으면은 하워드 로렌젠과 코브라볼이
이 동해 지역에서 도킹을 해서 합동작전을 개시를 했을 즈음쯤 되죠. 이때 이 인천 지역에 바로 미 해군의 이 EP-3E ARIUS-2 이 신호정보 전문 감청 정찰기, 통신, 감청, 또 각종 전파 수집 정찰기, 이게 인천 상공에서 계속 선회를 하고 있는 사진이 포착이 됐어요. 항적 정보가. 그 말은 뭐냐? 지금 북한 그 서부 지역에서 뭔가 듣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RC-12X 당연히 있죠. 그런데 RC-12X보다 훨씬 더 덩치가 크고 성능이 좋은 이 EP-3E가 올라가서 계속 수도권 상공에서 몇 시간 동안 채공하면서 북한의 이야기를 각종 어떤 상황을 감청하려고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7월 30일 오전에 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한이 뭔가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니냐. 자, 그러면은 김정은이가 분명히 이제 7월 27일 노병 대회에서 나는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억제력을 가진다. 영원히 억제력을 가진다. 핵을 가지고 라고 했는데 핵무기 1000개, 10,000개 가지고 있어도 적의 영토에 가서 폭발시킬 수 있는 그 능력 없으면, 즉 운반수단 없으면 아무 겁나는 거 없죠. 그런데 이 폭격기에다가 달고 가서 한다? 할 수가 없죠. 북한은 제공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전투기, 폭격기, 아무리 핵무기, 핵폭탄 달아도 이 남한이나 대한민국이나 일본이나 어디로든지 날아갈 수가 없어요. 뜨면 다 죽으니까. 그러면 결국 북한이 핵무기를 미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어딘가로 투사할 수 있는, 날려보낼 수 있는 것은 탄도미사일밖에 없죠. 그것이 SLBM이든 ICBM이든 아니면 단거리 미사일이든. 그래서 그 모습을 북한은 노병대회에서 이게 억제력이다 라고 보여주었으니까, 그럼 억제력 하려고 하면은 그 핵탄두를 날려보내서 적의 영토에 터뜨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죠. 그게 이제 조합이 되어야 완벽한 억제력이니까 김정은은 지금 이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뭔가 이제 쏘아서, 자, 핵탄두는 이만큼 가지고 있어. 니들 다 알지? 자, 그런데 이제 탄도미사일도 제대로 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가졌어. 더군다나 이건 고체 연료야. 어떡할래? 라는 이런 시위를 곧 할 것 같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임박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미국의 정찰 자산이 총집결하고 있는 이 상황을 봤을 때 그러지 않나 생각하고, 자, 그러면은 남중국해 중국을 하기 위해서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이 남중국해에 가서 작전을 하다가 갑자기 지금 이제 바시 해협을 통해서 서태평양으로 나와서 위로 올라오는, 북상하는 그런 항적을 보여주고 있고, 9월 달에 출항하려고 했던 아메리카 강습 상륙전단 F-35 탑승하고 있는 항공모함이죠. 그게 갑자기 지금 한 달 훨씬 더 일찍 나와가지고 해상에서 탄약 보급 받고 지금 작전 준비를 마쳤는데 이제 곧 레이건 전단으로 합류하겠죠. 이렇게 군사력이 갑자기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무엇 때문인가? 북한의 이런 군사적 움직임 때문인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자, 트럼프 대통령, 저는 사실 존 볼턴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려도 된다라는 생각인데, 자, 그랬지 않습니까? 협상으로는 안 된다라고 CNN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렇게 준비만 하지 말고 정말로 한번 때리는 결심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선거 지금 다 됐지 않습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